부정적분과 정적분, 자, 네 번째 시간이네요. 지금 좀 양이 많죠? 원래 이게 부정적분 따로, 정적분 따로, 이렇게 두 단원 이상 나눠져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한 단원으로 이제 합쳐지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조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구분구적법, 그 다음에 정적분의 정의, 그 다음에 정적분의 성질,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네 단원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르고요. 정적분의 정의 자체가 우리가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해서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의 자체는 구분구적법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죠? 리미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다룰 때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있죠. 그죠? 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걸 이제 다룰 거예요. 자,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이 fx의 부정적분 라지 f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다가 위에 거 b를 대입한 거에서 밑에 거 a를 대입한 걸 빼준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그 함수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래요. 자, 지금 여기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형태의 어떤 식이 하나 있어요. 그죠? 자, a부터 x까지로 가고 지금 ft, d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ft의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라지 f에, 그죠?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가 됐으니까 여기다 위에서 x를 대입한 거에서 그 다음에 a를 대입한 걸 빼주는 이런 형태의 식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t에 대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그 a에서 x까지 해서 이 위가 x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x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자, 요것은 x에 대한 함수가 돼요. 그래서 요것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a부터 x까지 여기가 ft, dt 이런 형태로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다룰 때는 이것이 x에 대한 함수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x에 대한 함수가 이 라지 fx가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이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 요 안에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분 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연속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이라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x에 대한 함수고요. 그것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입니다. 요거를 머릿속에다 항상 두고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성질에서 우리가 요것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이렇게 된다면 이것을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죠? 이런 얘기잖아요. 앞에 ddx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뒤에 fa는 상수니까 날아갈 거고 이 fx를 미분하는 게 돼요. 그죠? 그런데 원래 이 fx는 이 안에 있는 이 ft의 부정적분이었기 때문에 이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fx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t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요 x를 여기다 집어넣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x가 x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걸 바꾼 다음에 그것을 미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양이 갖춰져서 나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외울 필요는 없는 건데요. 자, 요거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써본다면 요 스몰 ft가 적분이 돼서 부정적분이 라지 ft가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x 플러스 a를 대입한 거에서 fx를 대입하는, 그죠? 요런 형태의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ddx, x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요 함수는 미분하면 f의 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요 함수를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모양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뭐하고 완전하게 똑같으냐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랑 똑같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이러한 정리들은 특별히 외울 필요 없이 다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요것도 다시 써본다면 분모에는 x-a가 있고요. 자, 이것의 부정적분은 요거의 a부터 x까지의 정적분은 요 스몰 ft의 부정적분 라지 f에다가 x를 대입한 거에서 a를 대입한 걸 뺀 거죠. 자, 그래서 요 수식은 요 수식이랑 완전히 같은 수식이고요. 여기에 리미트가 붙어서 x가 a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 모양은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이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어디서 봤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지? x-a분의 fx-fa를 뭐라 불러요? 자, 이것을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나왔었죠? 이 결론은 f'a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함수가 f일 때 요 밑에 있는 함수는 그것의 도함수에다 a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가 라지 f이기 때문에 이쪽은 스몰 f가 되고요. 거기에 a를 집어넣은 것과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 모양이 성립을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자, 요 부분도 우리가 바꾸게 되면 라지 f에 x 플러스 a가 되고 빼기 라지 f a가 돼요. 자, 그 밑에 여기 x분의 1이 있으니까 분모에 x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생긴 모양이야. 그러면 이것도 우리 미분계수 정의 중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는 정의가 있죠. 미분계수 정의 중에 이것이 f'a다라는 것이 정의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보면 요 수식하고 요 수식하고 비교해보면 a는 똑같이 모양이 잡힌 게 어떻게, 그러니까 요 a랑 요 a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이제 h 대신에 여기 지금 x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h가 0으로 갈 때 여기 h는 굳이 뭐 h일 필요도 없고 이게 일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서 미분계수 하면서 다뤘죠? 여기가 h제곱, h제곱, h제곱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또 h세제곱, h세제곱, h세제곱 역시나 또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굳이 h일 필요 없이 같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이렇게 x로 같기만 해도 이것은 그대로 fa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는 이런 함수가 x에 대한 함수이며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것은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생각만 할 줄 알면 굳이 외우지 않고도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예제 5번 잠깐 다뤄볼게요. 자, 여기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fx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 fx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0부터 h까지 정적분은 이 라지 fx의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x라고 했을 때 라지 f의 제로, 그러니까 h 마이너스 라지 f의 제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h가 있으니까 분모에 이렇게 h를 넣어주고요. 자, 여기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랑 맞추기 위해서 여기 h 앞에 제로 플러스를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미분계수의 성질하고 완전하게 일치하죠. 자, 요 라지 f의 미분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요게 스몰 f의 제로가 됩니다. 자, 스몰 fx가 지금 현재 요거기 때문에 여기다 0을 넣어주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함수를 우리가 ft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형태가 되고요. ft의 부정적분이 라지 f니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이 될 거고요. 자, 그 밑에 x-1이 들어가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 f 뭐하고 같아요? 2라고 같겠죠. 그러니까 ft가 2t제곱 플러스 3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얼마죠? 1 집어넣으면 자, 5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따라서 자, 바꿀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부터 문제에서 이렇게 무한급수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무한급수를 그냥 풀어도 됩니다. 자, 무한급수를 그냥 풀어도 되지만 이것을 정적분으로 바꿔서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이거 그냥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잠깐 봤던 문제랑 좀 비슷하네요. 그죠? 자, 여기 지금 n이 있는데 여기 시그마는 지금 k로 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는 k로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 k가 시그마에 의해서 변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 이 n이라든가 2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수잖아요. 그죠? 이 시그마한테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시그마 앞으로 뽑아내도 돼요. 자, 나올 수 있는 값이 얼마죠? 분모가 지금 여기가 n제곱이고 여기가 n이니까 n3승 앞으로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수 4가 있죠? 2의 제곱 4가 있고요. 여기 2가 있으니까 8을 뽑아낼게요. 왜 안 나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그마가 이렇게 있고요. 자, k가 1부터 n까지. 자, 시그마 밖으로 못 나온 게 뭐가 있죠? k제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리미트를 선생님이 빠뜨렸네. 자, 리미트 넣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풀면 이것이 시그마 k제곱이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가 n분의 n의 세제곱분의 8이 되고요. 시그마 k 제곱이니까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돼요. 자, 여기다 이제 리미트를 붙여서 계산하면, 자, 분모 3차죠? 분자 3차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이 되니까, 분모는 6이고, 분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죠? 28, 16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2로 통분하면 3분의 8이 되나요?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굳이 정적분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정적분을 이용해서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무한급수를 우리 그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그죠? 이거 정적분으로 바꿔서 요거의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답을 내란 뜻이에요. 자, 바꿀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바꾸면 안 되고요. 요 모양을 딱 맞춰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맞춰줘야 되는 것은 요 k 앞에 있는 요거예요. 요거 n분의 b-a. 자, 요게 이제 우리 그 밑변이 이렇게 n등분을 했을 때, 그죠? a부터 b까지를 요거를 n등분을 했을 때 그 중에 요 한 칸의 길이에요. 그죠? 요 길이가 b-a 나누기 n이 되는데, 자, 요거와 요것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요것이 같아야 돼요. 요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요게 1단계입니다. 이퀄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 요 앞에 있는 a를 잡습니다. 요 앞에 있는 a를 잡아서 그것을 적분의 아래쪽으로 가지고 와요. 요게 두 번째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여기 있는 a와 요 n 위에 있는 b-a 부분을 더합니다. 자, 요 부분의 합을 구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a가 서로 지워지겠죠? 그리고 b만 남을 거예요. 그죠? 그 b를 가져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째로 x로 보고요. 요거를 통째로 x로 보고 그거를 싸고 있는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 규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정적분으로 풀어내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예제 6번을 다시 한번 요 규칙에 따라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아까 우리 했던 요 방법으로 가본다면, 자, 지금 여기 보면 요 안에 있는 모양을 0 플러스 n분의 2k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가 n분의 2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걸 통째로 x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죠? f는 뭐죠? 이걸 통째로 x로 봤을 때 fx는 이게 통째로 x가 되니까 함수는 x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분의 2하고 여기 있는 n분의 2가 일치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죠? 자, 요건 이퀄이 됐고요. 그러면 그대로 적분으로 바꿔주는데 요 앞에 있는 0, 여기는 없어요. 그죠? 넣어준 겁니다. 0을 그대로 1로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0하고 요 위에 있는 2를 더합니다. 그럼 2가 되죠. 0하고 2를 더하는 거니까. 2를 여기로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x제곱에 dx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럼 요거의 부정적분이 3분의 1의 x세제곱이에요. 그죠? 자, 거기다가 2를 넣어주고 0을 넣어서 빼는데, 자, 2를 넣어주면 3분의 8이 나올 거고요. 그죠? 0을 넣어주면 0이기 때문에 답은 3분의 8이 되겠죠. 자, 정적분을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맞춰볼게요. 자, 먼저 k 앞에 있는 n분의 2하고 뒤에 있는 n분의 2가 서로 맞아야 됩니다. 요건 이퀄이 됐죠? 그러니까 요건 일치가 됐어요. 됐고요.
자, 여기는 지금 앞에 4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4를 그대로 갖다가 아래쪽에다 넣어줄 거예요. 자, 요거를 적분으로 바꿀 때 요 아래쪽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가 4가 되고. 자, 여기 물어볼게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요 a와 요 n 위에 있는 값을 더해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더해서 얼마? 자, 이 자리가 6의 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는 뭘까요? 이걸 통째로 x로 본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뭐 아까 여기서처럼 제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x의 dx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부정적분이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거기다가 6을 넣고 4를 넣어서 빼주면 돼요. 자, 요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요렇게 되면 뭐 무한급수를 어떤 정적분으로 바꾸는 요런 형태의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서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제 7번은 뒤에 좀 상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학생들이 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하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거 한 개만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요 n분의 2죠. 그죠? 요 n분의 2하고 여기 있는 n분의 1을 서로 일치시켜야 된다는데 요거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을 가지고 온다 그랬으니까 자, 인테그랄, 그죠? 요 1을 밑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1과 n 위에 있는 요 2를 더해줍니다. k는 요 원래 밑으로 해. 이렇게 여기다 k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더해주면 3이죠. 그래서 3을 일단 위로 올려요. 그 다음 이걸 통째로 x로 봤을 때 자, 요것은 x제곱의 함수에 해당되니까 x제곱의 dx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요렇게 풀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하나의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근데 바꾸는 방식에 따라서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건 어떤 거냐면 자, 요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일단 여러분이 요 방법, 요걸 요렇게 바꾸는 방법에 먼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은 이것의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일단 알고 있어야 또 다른 방법을 익혀도 좀 여러분이 견딜만 하죠. 처음부터 두세 개를 동시에 보게 되면 조금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요거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 설명을 하긴 하는데 내가 아직 이거를 들을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자, 요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여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여기를 선생님이 중괄호로 바꿀게요. 이 바깥 부분을. 그 다음에 1 플러스 n분의 2에서 2를 잡아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수식은 똑같은데 여기를 0 플러스 n분의 1k로 바꿔요. 자, 요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제곱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지금 n분의 2죠. 자, 요거를 선생님이 n분의 1로 만들고요. 1. 그 다음에 요 2는 앞으로 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모양을 이렇게 바꿨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은 이것과 이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주의 깊게 보세요. 자, 여기 지금 1 플러스 n분의 2k인데 자, 여기도 1 플러스 2의 n분의 2k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제곱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n분의 2였는데 n분의 1로 잡아주고 2를 앞으로 뺐으니까 자,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같은 거죠. 확실히 같은 거예요. 자, 그럼 2단계에서 아까 우리는 이거를 통째로 x로 봤었죠. 이걸 통째로 x로 바꾸면서 그것을 요 위에 있는 제곱을 갖다 붙여서 이 함수를 x제곱으로 봤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통째로 x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요것을 x로 봅니다. 요거를 x로 봐버려요. 그러면 이 함수는 1 플러스 2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모양은 똑같은데 어떤 걸 x로 보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 x로 보게 되면 이것은 x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요거를 1 플러스 2를 묶어내고 요 자리를 0 플러스 n분의 1k로 바꾸면서 이거를 x로 봄으로써 전체 함수는 1 플러스 2x의 제곱으로 본다는 거죠. 자,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적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요 n분의 1과 요 n분의 1이 일치해야 돼요. 요게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자, 일치하고 있죠? 자,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써볼게요. 2는 앞으로 나와 있고요. 왜 또 안 나와? 나와라! 그렇지. 자, 2는 요 2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적분으로 바꿀 거예요. 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갑니다. 자, 요거부터 가는 거예요. 0부터 어디까지? 자, 0과 1을 더해요. 1까지. 이렇게 되고, 자, 함수 들어갑니다. 함수가 이걸 x로 봤기 때문에 이게 함수예요. 그래서 1 플러스 2x의 제곱의 dx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과 지금 우리가 만든 요식과 요식은 완전하게 같은 수식이에요. 어떤 것을 x로 받느냐에 따라 좀 다른 풀이가 나오는 건데요. 자, 처음에 좀 어렵다 생각되면 조금 더 있다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어차피 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이거와 이거는 똑같은 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예제 7번처럼 이것을 정적분으로 나타낸 것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게 어떤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 때만 이게 중요해요. 요게 나옵니다. 이런 문제 풀 때만. 그러니까 그 외에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정적분으로 바꿔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주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석에 보면 이걸 통째로 x로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정석 기본 문제에. 그런 거는 이제 좀 별도로 여러분이 좀 연습하시면 되니까. 자, 그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만 여러분이 좀 철저하게 익혀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예제들도 좀 다뤄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 k 앞에 n분의 p가 있을 때, 자, 요 n분의 p하고 뒤에 있는 n분의 p가 지금 일치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요게 일치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일치하는 게 보이죠? 자,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를 넣어서 생각하죠? 제로 플러스를 넣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제로가 밑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제로하고 p를 더하니까 p가 되겠죠? 그 p가 위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 fx 집어넣은 거니까 이것은 정적분의 정의 그대로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k 앞에 n분의 p고 여기도 n분의 p예요. 일치했죠? 일치했고 그 다음에 a를 가지고 옵니다. a와 p를 더해요. 그래서 이것이 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fx dx 전혀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 뒤에 지금 이 부분이 또 하나 붙었어요. 요거랑도 같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이제 x가 바뀐 건데요. 자, 요거를 우리 아까 주의해서 했던 것처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해 안 가시는 분은 한 번만 더 집중해 보시고요. 자, 앞에는 그냥 똑같이 쓰겠습니다. 리미트 시그마까지는 똑같이 쓰고요. 자, f고요. 자, 여기를 뭐 쓰는데 여기를 a 플러스 p를 자, p를 그냥 놔둘까요? p는 놔두고 여기를 자, 색깔을 좀 바꿀게요. 요 안에를 0 플러스 n분의 pk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런 거 없는데 그죠? 우리가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0 플러스 이런 거 원래 안 잡았는데 그죠? 자,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 그대로 괄호를 잡아주고요. 뒤에 n분의 p를 이렇게 잡아요. 자, 그 다음에 일치시킬 때, 일치시킬 때, 조금 밝게 할까요? 자, 일치시킬 때, 여기 있는 n분의 p하고 여기 있는 n분의 p를 일치시킵니다. 자, 이렇게 일치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엇이 밑으로 오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인테그랄이 이렇게 들어갈 때 무엇이 밑으로 와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아까는 우리가 이 부분을 통째로 x로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x로 바꿔서 여기가 지금 x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x로 봅니다. 요 부분을. 자, 요 부분을 x로 봐요. 그러면 요 부분에 요 앞에 해당되는 0이 이쪽으로 옵니다. 0이 이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0과 p를 더해요. 0하고 p를 더하면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들어오는데
요 부분을 x로 봤기 때문에 여기가 a 플러스 x가 되면서 dx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바꾸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답을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요런 모양으로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를 x로 잡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른 건데 너무 크게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정적분의 정의 리미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k의 n분의 b 마이너스 요 정적분의 정의만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적분의 모든 내용이에요. 자, 요 다음 단어는 정적분의 활용인데 활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넓이와 부피를 구하러 갑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미분도 미분에서도 미분에 정의가 있었고 활용이 있었죠. 근데 둘 중에 어디가 더 난이도가 높았어요? 정의 쪽이 더 난이도가 높았어요. 활용은 뭐 몇몇 문제는 좀 어려운 게 있지만 좀 무난히 풀 수 있는 정도라면 이 정의 부분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원래 수학이 그렇죠. 정의를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적분도 마찬가지로 적분 여기서는 이제 정적분을 얘기하는데요. 자, 정적분도 정의와 활용이 있어요. 당연히 정의 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자,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은 바로 이 정의 부분입니다. 정의를 쭉 한번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최대한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것들은 반드시 외워야 문제를 풀러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교육과정에서 요게 정석 기본 문제에 있었는데 요번 바뀐 교재에도 있나 모르겠다. 안 본 지가. 요번 정석은 새로 나온 정석은 아직 선생님이 다 안 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 부분의 값을 계산할 때 요거 많이 써먹게 됩니다. 2차 함수에서 요 아래로 볼록한 부분 또는 이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요 곡선과 x축이 이루는 요 부분의 넓이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공식화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자, 해놨는데요. 식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죠?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dx 이런 꼴이 됩니다. 맞죠? 이런 꼴이 되는데 알파가 여기로 들어가고 베타가 여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모양이 좀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이 전개해서 직접 적분을 합니다. 부정적분을 해서 베타 대입하고 알파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모양이 나오는데 자, 그 모양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라 이거죠.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형태의 식이 나와요. 자, 지금 여기서 a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자, 아래로 볼록이니까 뭐가 되겠죠? 양수가 되겠죠?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전체 값은 음수가 됩니다. 당연하죠. x축 아래 부분에 해당되니까 음수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전체 절대값 씌워주시면 됩니다. 자, 좀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면서 조금 문제 푸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공식처럼 정리를 해주니까 자,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정적분은 그 결과가 실수값입니다. 정적분은 무조건 그 결과가 실수값이지만 부정적분은 그 결과값은 언제나 함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알았죠? 부정적분은 그 결과가 함수이며 정적분은 그 결과가 실수값이라는 거. 요거는 꼭 머릿속에다가 두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전체적으로 공식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머릿속에다 좀 넣어주시고요. 자, 필수형 문제 풀러 가볼게요.